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18세기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혁명의 광기와 혼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힘은 빛을 잃지 않고 희생을 통해 새로운 삶과 희망을 펼쳐나갑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작품으로 1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해왔습니다. 1775년 프랑스는 혁명의 불길이 터지기 직전에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화려한 궁정과 귀족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지만 그 이면에는 굶주림과 억압에 신음하는 민중들의 고통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빵 부스러기를 줍는 아이들의 모습은 당시 파리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면 영국 런던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였다. 하지만 런던 역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다. 템스 강변에는 범죄와 매춘이 끊이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다. 찰스 디킨스는 이처럼 대비되는 두 도시의 모습을 통해 혁명 전야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프랑스 귀족 출신 찰스 다네이는 혁명의 혼란을 피해 런던으로 망명한다. 그는 텔슨 은행에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지만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러던 중 그는 프랑스에서 온 루시 마네트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된다. 루시는 18년 동안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 알렉상드르 마네트 박사를 찾기 위해 런던에 온 것이다. 다네이는 루시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어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루시는 다네이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그의 어두운 과거와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혼란스러워한다. 한편 런던의 변호사 시드니 카턴 역시 루시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지만 자신이 루시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된다. 루시는 아버지 마네트 박사와 함께 파리로 돌아가고 다네이 역시 그녀를 따라 파리로 향한다. 하지만 혁명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귀족들은 혁명 재판에 끌려가 무자비하게 처형된다. 다네이는 과거 프랑스 귀족이었던 자신의 신분 때문에 혁명 정부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다. 루시와 마네트 박사는 다네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혁명의 광기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시드니 카턴은 루시를 향한 사랑과 다네이를 향한 연민으로 극적인 결심을 한다. 그는 다네이와 닮은 외모를 이용해 그를 탈옥시키고 자신이 대신 단두대에 오르기로 한 것이다. 카턴은 죽음을 앞두고 루시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카턴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구원을 향한 여정이다. 카턴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루시와 다네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다. 그의 희생은 혁명의 광기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두 도시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의 시대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작품이다. 소설은 혁명의 이상과 현실, 사랑과 희생, 죄와 구원,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혁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랑은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18세기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두 도시 이야기는 1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 이유는 소설이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두 도시 이야기는 혁명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소설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